해질녘 시골 장터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냄새, 달콤한 호떡 냄새, 그리고 구수한 국수 냄새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죠. 그 중에서도 장터 한켠 작은 천막에서 풍기는 국수 냄새는 특별했습니다. 이곳은 복내 국수라 불리는 곳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26살 지우는 커다란 솥에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야무지고 능숙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평소라면 할머니 복내가 옆에서 함께 국수를 팔았을 텐데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우 아가씨.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국수를 사러 온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좀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다 배웠으니까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국수를 삶아 그릇에 담고 맑은 육수를 부은 다음 채 썬 오이와 김가루를 올렸어요. 자, 여기 국수 나왔습니다. 지우는 김할머니에게 국수를 내밀었죠. 김할머니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들어 후후 불어 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복내 국수는 달라. 이 맛이면 속이 다 풀리는구먼. 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국수를 먹으면 속이 풀린다며 자주 찾았습니다. 그 맛은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음식처럼 편안하고 친숙했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님들에게 국수를 나르며 문득 할머니 복내가 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실종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복내 할머니가 지우를 맡아 키웠죠. 할머니의 따뜻함과 국수 맛은 지우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장이 점점 마무리될 무렵 지우의 시선을 끄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였어요. 그는 주변 분위기와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국수 한 그릇 드릴까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국수를 받아들고 조용히 한켠에 앉았습니다. 첫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인상적이었죠. 지우는 그 남자가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반납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5일장에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도요. 매번 말은 거의 없었지만 국수를 먹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번의 5일장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그 남자를 조용한 단골 손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었죠. 그는 늘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표정으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국수가 맛있으신가 봐요. 매번 오시네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 지우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국수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인데요? 지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오래된 기억 같은 맛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지우는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우라고 해요. 이 국수는 제 할머니 복내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요즘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하고 있지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름을 알게 된 후 최민수 씨는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매번 장이 설 때마다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온다고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장터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많은 국수를 준비했지만 오후가 되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어요. 그날도 최민수 씨는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국수는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국수가 다 팔렸네요. 지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최민수 씨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허전해 보였어요. 지우는 문득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휴일에 그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죠. 저기, 최민수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국수를 끓이실 거예요. 명절이니까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지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최민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돌았어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전혀요. 할머니도 반갑게 맞이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그렇게 최민수 씨는 지우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장터를 정리하고 함께 지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손님도 모셔왔어요. 지우가 현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부엌에서 국수를 삶고 있던 복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오냐, 어서 들어오너라. 손님도 어서 들어오시구려. 최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오던 복내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손에서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아. 복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를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복내 할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최민수 씨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는 20년이 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석진이야. 어머니를 못 알아보겠니?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의연한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분은 우리 국수를 자주 드시러 오시는 단골 손님이에요. 최민수 씨라고요. 지우가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계속해서 최민수 씨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이마에 있는 그 흉터. 5살 때 마당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야. 그리고 내 왼쪽 손목에는 점이 있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최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려 손목을 확인했죠. 정말로 그곳에는 작은 갈색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지요? 최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내 아들아, 너를 찾은 지 20년이 넘었구나. 최민수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이라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복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과 함께 이해의 빛이 깃들었어요. 20년도 더 전 내가 30이었을 때 큰 사고가 있었어. 그 뒤로 너는 실종됐지. 우리는 너를 찾아 헤맸단다. 지우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기, 혹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민수 씨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우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복례 할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최민수 씨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죠. 최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도 더 전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누군가가 저를 최민수라고 불렀고 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였어. 최민수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저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직원들이 최민수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발견했다고 했죠. 저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했고 취직했죠. 지금은 국내 유통 대기업 명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봐라. 내가 2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최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기를 안고 있는 복례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은 분명 젊은 시절의 최민수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최민수 씨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 미영이야. 그리고 아기는 내 딸 지우란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최민수 씨의 딸이라고요?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죠. 그렇단다. 내 아버지가 실종된 후 내 어머니 미영이는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3년 후 미영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 내가 너를 키웠단다.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실종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한 달 넘게 국수를 먹으러 오던 단골 손님이라니. 최민수 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수. 최민수 씨가 문득 중얼거렸어요. 그 국수 맛이 자꾸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처음 먹었을 때부터 왠지 익숙했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처럼.
복례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바로 내 국수였어. 내가 군대에 갈 때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항상 국수를 해줬지. 그 맛이 내 몸에 각인된 거야. 지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수를, 아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마주친 그 얼굴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니.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참 밝고 당찬 아이였어. 내 아버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나는 반대했단다.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 하지만 미영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지. 그 아이의 강단이 참 대단했어. 최민수 씨의 눈에도 이제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럼 제 이름은 석진인가요? 최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강석진. 강씨 집안의 장남이었지. 복례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강석진. 그는 그 이름을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이름이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옷, 군대 수료증, 그리고 오래된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입던 옷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군대에서 받은 수료증. 이 테이프는 내가 미영이에게 프로포즈할 때 틀었던 노래가 담겨 있어. 최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만졌습니다. 특히 아기 옷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는 스스로도 놀란 듯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이러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슴이 아파.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까 끓이던 국수를 완성해 그릇에 담았어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아니 아버지께 국수를 드려볼게요. 지우가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민수 씨 앞에 국수를 내려놓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거실 안에 퍼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맛의 추억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 가족, 그리고 삶의 의미가 한꺼번에 그에게 밀려왔죠. 이 맛, 엄마가 끓여주던 그 국수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강석진인가 봐요. 복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그리움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어요.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최민수, 아니 이제는 강석진이 된 그는 복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던 그의 마음속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강석진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 넘게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복례 할머니도 지우도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강석진은 천천히 진정되었어요. 그는 붉어진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딸이라니. 무척 어색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어요. 지우, 내가 우리 딸이었구나.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니. 강석진은 복례 할머니를 향해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실종된 건가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게 된 걸까요? 복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20년도 더 전 너는 사업을 시작했어. 작은 유통회사였지. 어느 날 거래처를 만나러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 경찰이 너를 찾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내 모습은 없었어. 차만 엉망이 된 채로 발견됐지. 강석진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빗소리, 미끄러지는 타이어, 그리고 날카로운 충돌음. 그 후로 우리는 너를 찾아 헤맸단다. 미영이는 특히 미쳐버릴 것처럼 너를 찾아다녔지. 경찰은 시간이 지나자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어. 어떤 이들은 내가 사업 실패로 도망갔다고도 했지. 복례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 그 아이는 3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지. 그러다 비 오는 날 사고를 당했어. 강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기억은 없지만 가슴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너희가 남긴 건 빚뿐이었어. 사업이 막 시작할 때라 빚이 많았거든. 하지만 어린 지우가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지. 우리는 이 시골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어.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국수 만드는 거였으니까. 장터에서 국수를 팔기 시작했지.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국수를 만드시죠. 강석진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26살이 된 자신의 딸.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살 배기 아이였을 텐데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지우야, 내 인생에서 빠져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하구나.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아버지 라고 부르기가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고의로 우리를 떠난 게 아니란 걸 이제 알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시간을 가져도 좋아. 그저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될까?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강석진은 자신이 기억을 잃은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최민수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입학해 경영학을 공부했고 작은 유통회사에 취직했어요. 그의 사업 감각은 여전히 뛰어났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지금은 국내 유통 대기업 명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강석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삶에서도 유통업을 했었다니. 지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실종된 이유가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단순한 사고였고 아버지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내가 내 아빠가 돼도 될까? 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아버지.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강석진은 서울과 시골 사이를 오가며 새로 찾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로 바쁜 중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았고, 강석진도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강석진은 지우와 복례 할머니를 서울로 초대했어요.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지우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렇단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데. 강석진이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놀라워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직위가 아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구나, 석진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지. 강석진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20년이 넘게 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었고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죠. 그에게 있어 진정한 부는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딸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강석진은 특별히 요리사를 불러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거창한 음식보다 내 손으로 국수 한 그릇 끓여줄게. 그렇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 복례 할머니의 국수가 끓여졌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만든 국수였지만 그 맛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특별했어요. 강석진은 국수를 먹으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국수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국수,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례 할머니와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지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것은 가족의 사랑, 그리움, 그리고 위로가 담긴 특별한 맛이지.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준 것도 이 국수였어. 이런 맛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복례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 국수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평범한 음식일 뿐이야.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국수는 특별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인생과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석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는 복례 할머니의 국수 레시피를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브랜드였죠. 처음에 복례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장터에서 소박하게 국수를 팔아온 그녀에게 대기업의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석진의 진심 어린 설득과 지우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래, 해보자꾸나. 내 국수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복례 국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석진은 회사의 최고 연구진을 투입해 복례 할머니의 국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주방에서 수십 번 국수를 끓이며 그 비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마케팅팀은 브랜드 콘셉트를 개발했어요. 그들은 복례 국수를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특별한 맛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제품 개발이 한창일 때 지우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 브랜드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할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기금 같은 거요.
강석진은 딸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복례 재단의 설립 계획을 추가했어요.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의 준비 끝에 복례 국수의 첫 제품이 완성되었어요. 포장지에는 엄마의 따뜻한 손맛이라는 문구와 함께 복례 할머니의 미소 띤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고에는 실제 강석진과 복례 할머니, 지우의 가족 이야기가 담겼죠.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국수 한 그릇으로 찾은 가족의 이야기. 복례 국수의 출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국수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첫 달 판매량은 예상치의 3배를 넘어섰죠. 강석진은 출시 기념 행사를 시골 장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호텔보다 복례 할머니와 지우가 국수를 팔던 그곳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터는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네. 복례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된 할머니는 행사장에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강석진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국수는 원래 특별했습니다. 이제 그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뿐이에요.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한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복례 할머니가 직접 국수를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긴 줄이 늘어섰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국수의 원조를 맛보기 위해서였죠. 한 노인이 국수를 먹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이야. 내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복례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행사장 무대에서 강석진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기억을 잃고 그리고 어머니의 국수를 통해 가족을 되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잊지 못할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의 맛이죠. 복례 국수를 통해 여러분도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강석진은 복례 재단의 설립도 공식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복례 국수 판매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장터 근처에 복례 키친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주방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해준 국수, 20년 만에 재회한 가족, 국수로 시작된 사회공헌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지우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소녀였고 갑자기 유명인이 된 것 같아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이 관심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복례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지우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복례 국수는 출시 석 달 만에 국내 인스턴트 국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강석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과 정신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례 할머니는 강석진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우리 국수가 해외에도 나간다는 게 사실이니? 강석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일본과 중국에서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머니의 맛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복례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내가 시골 장터에서 팔던 국수가 이제 세계로 나가다니. 강석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국수가 특별한 건 그 안에 어머니의 인생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법이죠.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어린 석진, 그리고 석진의 아내 김미영과 아기 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 내 작은 국수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낼 줄은. 복.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시골 마을을 포근하게 덮었죠. 복리의 작은 집 마당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례 국수가 첫 해외 수출을 시작한 날이었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복례 할머니의 국수가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강석진은 서울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는 이 특별한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우도 제단 일을 잠시 미루고 할머니 집에 왔죠. 날씨가 참 춥네요. 강석진이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지. 복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른 들어오너라. 국수 끓이고 있단다. 세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 모였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웠지만 집안은 포근하고 밝았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접 끓였어. 우리 국수가 세계로 나가는 날이니까. 복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복례 국수 세계 진출 축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할머니 국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복례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평생 시골 장터에서 국수를 팔던 그녀의 손맛이 이제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이. 너희 둘이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모두 어머니의 국수 덕분이에요. 그 맛이 저를 집으로 이끌었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은 여전했어요. 따뜻하고 정겹고 가슴을 채우는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국수는 정말 마법 같아요. 지우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줬으니까요. 복례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마법이 아니라 사랑이지. 내가 국수에 넣는 건 그저 사랑뿐이야. 강석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최민수로 살았던 20년이 넘는 세월. 그 시간이 헛되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복례 국수가 가능했으니까요. 복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구나. 우리가 가장 슬펐던 순간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되다니. 창밖으로 눈이 더 크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세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죠. 지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수.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 있을까요? 강석진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어머니의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니까. 그건 가족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특별한 맛이야. 그런 진심은 어느 나라에서든 통하는 법이지. 복례 할머니는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녀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의 죽음, 손녀를 키우던 세월.
그리고 지금 아들과 손녀와 함께하는 이 행복한 순간까지. 이제서야 진짜 명절이네. 할머니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진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복내 국수의 성공을 위해 건배합시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단절되었던 인연이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수에 가는 면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끊어질 듯 보이지만 결국은 이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그 놀라운 인연의 힘에 감사했어요. 강석진은 어머니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삶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민수로서의 20년과 강석진으로서의 살. 그 두 삶이 만나 지금의 복내 국수가 탄생했죠. 그는 자신의 특별한 인생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국수를 더 말아 아들과 손녀의 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국수가 이제 세계로 나가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강석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의 국수, 이제 세계로 나가는 거지. 눈 내리는 겨울밤, 작은 시골집에서 세 사람은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앞으로도 국수처럼 길고 깊게 이어질 것이었어요.